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내일 모레가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 하루 더 근무하면 이제 또 연휴가 시작되는데, 직원들은 다 퇴근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있는 법무법인 1000명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우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어떤 분들은 법무사 사무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변호사들이 설립한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상속 쪽을 거의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원하고 상속만 만 10년 지금 7개월 짜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상속이 일어나면 이제 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과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신청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크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무에서는 때로는 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딱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언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고 언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필기한 게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워낙 초창기다 보니까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제 구분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상속재산 분할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기본적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가 2명 있다고 봅니다.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1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아들과 딸은 똑같이 상속분이 2분의 1입니다. 상속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이렇게 5억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됩니다. 물론 누구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민법 규정이 그렇습니다. 공평하다고 봅니다. 5억 똑같이.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아들한테 생전에 증여를 합니다. 얼마를 하냐면 6억을 합니다. 6억을 증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얼마 남느냐? 상속재산은 4억이 남게 됩니다. 원래는 5억이었는데 아들이 증여로 6억을 받아갑니다. 딸은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상황 나온 거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2억씩 받아가자고 합니다. 이렇게. 공평한 거 아니냐? 2분의 1이고 상속재산 4억이니까 똑같이 2억씩 받아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아들의 주장대로 하다 보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8억이 됩니다. 여긴 그냥 2억이죠. 이것이 과연 공평하냐는 문제입니다. 공평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그 민법의 1008조를 보면 이 1008조가 바로 공평입니다. 그리고 형평입니다. 상속인간의 형평. 뭐라 그러냐면 이미 사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거 빼고 남은 것만 갖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1008조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아들과 딸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2억씩입니다. 근데 딸이 소송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원래 5억씩인데 너는
증여로 6억을 받아갔다는 거죠.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다. 그럼 증여를 네가 6억을 받아간 걸 5억에서 빼면 얼마나 남냐? 마이너스 1억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5억이고. 그러면 상속재산 4억 남았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내가 5억인데 상속재산 4억이니 이거를 내가 전부 다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1008조에서 말하는 이게 마이너스 1억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따님이 상속재산 분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이제 그냥 2억씩 쪼개집니다. 4억이. 그러니까 따님이 이런 경우 아들이 많이 가져갔다 이런 경우 또는 이게 6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4억 가져갔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6억 남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여가 4억이니까 여기는 1억만 남습니다. 그냥 여기 5억이죠. 그래서 6억은 5억, 1억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돼요? 증여로 4억, 상속으로 1억, 딸은 상속으로 5억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실 공평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 분할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스템이. 자, 그럼 볼까요?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계십니다. 따님이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억 중에서 아버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10억을 전부 증여를 해버립니다. 자, 상속은 얼마 남죠? 0원입니다. 왜? 다 줘버렸기 때문에 남은 게 없습니다. 원래는 5억입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10억을 받아가 버리니 여기 마이너스 5억이 되지만 여기는 없지만 5억이 되지만 가져갈 게 없습니다. 가져갈 게 없어요. 구체적 상속분 따지면 뭐하냐고요. 가져갈 게 없는데. 이럴 때 나오는 게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원래 네 상속분이 5억이면 그 중에 2분의 1, 직계비속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은 유류물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님이 아들을 상대로 이 10억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5억인데 그 절반이기 때문에 유류분. 이럴 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뭐 5억을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속분대로 만약에 반환받을 수 있다면 증여의 의미가 없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재산 처분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그 상속인한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문 같은 거를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는 강행규정이다. 강제성을 갖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으로도 이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유류분을 하고 언제 상제분할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계시고 역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10억입니다. 10억이고 원래는 5억씩이죠. 근데 아버님이 아들한테 얼마를 주냐면
9억을 줍니다. 예. 자, 9억을 주면, 아니, 9억이 아니고, 6억을 준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아까 한 대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증여로 6억을 받아가고, 상속으로 4억을 받아갑니다. 예. 이게 이제, 상대 분할입니다. 예. 저희는 상속재산 분할을 그냥 상제 분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럴 땐 상속재산 분할이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게 아니고 9억을 증여합니다. 예. 그러면 상제 분할을 하면 증여가 9억이고 여기는 상속으로 1억을 받아갑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소송을 하면 상제 분할 소송을 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딸의 유류분은 유류분은 2억 5천입니다. 상속으로 받았는데 유류분보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딸은 상속을 받고도 1억을 빼니까 1억 5천만 원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합쳐서 유류분이 2억 5천이니까 상속으로 1억. 요건 상대분할이죠. 상대분할로 1억을 가져가고 유류분으로 요거 1억 5천. 요건 유류분으로 유류분 청구로 갑니다. 결국 딸은 유류분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증여를 안 받았죠. 그럼 법정기소 조금입니다. 그냥 5천만 원. 여기도 5천만 원. 자, 그러면 유류분이 2억 5천입니다. 나머지 2억. 유류분 청구합니다. 딸하고 딸은 5천만 원을 법정 상속으로 가져옵니다. 그냥. 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2억을 받아갑니다. 이건 유류분으로. 자, 소송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까 1억을 다 가져와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유류분을 가려면 두 가지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법정 상속으로 쪼개버리면 소송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따라서 언제 상제 분할을 하고 언제 유류분을 하는지는 결국 전체 재산의 규모와 유류분이 얼마인지 이겁니다. 만약에 이거 상속 재산이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구체적 상속분, 내가 이 상속재산 분할을 통해서 증여를 반영해서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이 유류분보다 크다. 이러면 이건 상대 분할입니다. 왜?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입니다. 구체적 상속분 내 상속분 그대로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다. 구체적 상속분이 2분보다 작습니다. 이러면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곧바로 갑니다. 그냥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법정 상속 때는 안 하는데 이건 법정으로. 그리고 법정 상속 구체적 상속보다 적으니까 법정 상속대로 하고 어차피 이 법정 이 차액은 이게 더 많거든요. 남은 재산이 적기 때문에 이 차액은 여기서 가져오면 됩니다. 이름 반환 청구소송을 가져오면 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 언제 상속재산 분할을 하고 언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지는 전체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봤을 때 구체적 상속분이 유류분보다 많냐 적냐로 결정됩니다.
내가 상제 분할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이름보다 많다. 그러면 상제 분할 갑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받아본들 이름분에 부족합니다. 그럼 그냥 상제 분할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름분 청구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피고가, 소송을 나가는 피고가 구체상품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다 갖고 부족한 부분만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실무에선 소송을 하다 보면 그래도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이 구체상속분 실제로 소송했냐는 거예요. 소송을 해야 정해지는 거거든요. 소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잠정적 공유 상태인 법정 지분을 전제로 하고 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또는 이 법정 지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본 재판부에서 그냥 이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재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건 소송을 하면서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하기를 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명심하셔야 결론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계산을 해서 구체상속분이 유류분보다 많다? 구체상속분이 많다? 그럼 상속재산 분할이죠. 왜? 상속으로 받는 게 많으니까. 근데 얼마 없다. 상속재산이. 그럼 그냥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무를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사례가 직접 접하시면 사실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뭐 틀린 경우, 그런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밑에 뭐 댓글로 질문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에 올릴 때 밑에다가 전화를 넣거든요.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되게 복잡하게 얽힙니다. 하다 보면 증여가 뭐 아버지가 사준 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댓글로는 그거를 물어보시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런 주제로 뭐 강의를 해달라, 해보고 싶다, 이런 주제가 궁금하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대한 강의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어떤 분이 궁금해 하셔서 증여세와 상속세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 설 연휴입니다. 설 잘 보내시고, 내년 한 해도 올해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